안녕하세요. 웹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Git 커밋 메시지 작성 규칙과 또 어떻게 커밋을 나눠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상황마다 정말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영어로 쓰세요. 개인을 위해서나 일하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나 영어로 쓰는 게 보통 좋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비록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어로 하더라도 최소 Git 커밋을 영어로 작성해 두었다면 나중에 외국인 개발자와 같이 일하게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큰 어려움 없이 협업을 할 수 있을 테니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오픈소스 커밋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영어 쓰겠죠. 아니면 해외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성장 측면에서도 영어로 쓰는 게 이득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서 이슈 트래커 같이 다른 부분들은 한국어를 사용하시더라도 최소한 Git 커밋 메시지만큼은 영어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내부 규정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개인 프로젝트에서라도 어떻게든 좀 연습은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커밋 메시지를 요약한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은 한 줄 공백을 두고 세 번째 줄부터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제목부터 보시죠. 제목을 쓰는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지라나 GitHub 이슈 같이 이슈 트래커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슈 넘버를 가장 먼저 기입을 합니다. 이슈 이름이 MTH611이다 이러면 커밋 메시지 맨 앞에 MTH611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건 주어가 아닌 현재형 동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과거형도 많이 썼는데요. 같은 동사인데 과거형으로 쓰게 되면 몇 글자 더 적어야 하니까 한 줄에 넣을 글자 수를 더 차지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과거형으로 쓰면서 두 글자씩 길어졌네요. 요즘에는 불필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고 그냥 현재형 동사로 많이들 씁니다. 이렇게 하면 첫 줄은 끝이고 간단한 거면 이렇게 한 줄로 끝내셔도 되겠고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다음으로 갑니다. 제목과 세부 내용을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한 줄 공백을 두는 방식을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럼 세 번째 줄부터는 자유 포맷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회사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마다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각각 규칙에 맞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먹을 수 있게 어떻게든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거창하게 말하긴 했지만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해서 그렇다면 Git 커밋은 어느 정도 크기로 나눠서 올리는 게 좋을까요? 너무 많이 한 번에 묶어서 올리는 것도 좀 그렇다고 세부적으로 한두 줄 수정한 거 가지고 따로 하나하나 다 올리기도 좀 그렇고 고민이 아마 많이 되실 겁니다. 집합으로 예시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좌측의 집합은 실제 코드 변경 사항을 표현하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원은 커밋 메시지에 여러분이 작성한 제목이 의미하는 내용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 두 원이 최대한 정확하게 겹치도록 커밋을 나누고 제목을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여기서는 실제 코드 변경 내용은 버그를 고친 거랑 스타일을 변경한 거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냥 커밋 제목은 그냥 제목 버그 고쳤다 이걸로 끝이죠. 이렇게 되면은 실제 코드 변경 사항이 제목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하게 됩니다. 커밋 제목이 실제 커밋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이 경우는 커밋을 나눠서 버그 수정과 스타일 변경 이 둘을 별도의 커밋으로 분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코드 변경 사항은 footer 컴포넌트의 레이아웃을 CSS 그리드를 쓰도록 수정했다 라는 내용인데 커밋 제목은 단순하게 UI를 변경했다 이런 걸로 끝입니다. 어떤 걸 변경했는지 어떻게 변경했는지 아무 내용이 없죠.
이 경우에는 커밋 제목이 실제 코드 변경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포함하긴 하죠. 하지만 너무 넓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을 좀 수정을 해서 실제 커밋 변경 내용에 맞게끔 좀 더 자세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엔 겹치지 않고 교집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따로 예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커밋 제목이 실제 변경 사항이랑 상관없는 걸 적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최대한 실제 변경한 내용과 제목이 일치하게끔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제목을 좀 더 자세하게 작성하거나 아니면 커밋을 나누거나 하는 거죠. 조금 두루뭉실하긴 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커밋 제목으로 코드 변경 사항을 요약하기가 힘들다 하면 커밋을 분리하세요. 또 커밋을 여러 개 하고 보니 이거는 같은 제목 하나로 요약이 되겠는데 싶으시면 커밋을 하나로 묶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항상 깔끔하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은 일단 작업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코드를 변경해 놔서 어떻게 커밋을 올려야 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죠. 이럴 때 드리는 팁입니다. 일단 먼저 git add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 partial 옵션을 주면 한 파일 내에서 원하는 부분을 나눠서 올리실 수 있습니다. 파일 하나에 여러 내용이 있을 경우에 유용하겠죠. 이렇게만 하셔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나눠서 올리다 보면 중간 커밋 중에서 실제로 동작하지 않는 깨진 코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상태는 테스트도 해보고 확인을 하셨겠지만 중간 상태 커밋들은 이게 실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git stash 명령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git add p로 일단 중간 커밋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git stash로 나머지 변경 사항을 잠시 백업을 해둔 뒤에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자세한 사용법까지는 따로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git commit 메시지 작성법과 간단한 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너무 당연한 내용일 수 있긴 한데 보통은 기본에 매번 충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